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상관격에 대해서 적초조 천리 중에서 상관격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적편수에서는 흉격인 칠살장을 22장에 두고요, 상관장을 23장에 뒀어요. 흉격만 둔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상관이 견관, 관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난변, 참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가견, 봐도 되고 불가견,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철조 선생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밑에 잔소리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임시왈에서 상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훔칠 절자예요. 명주의 원신을 훔치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거죠. 설기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비선량, 선량하지가 않다. 또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일간의 귀한 기운을, 귀한 기운이란 건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에게 공격을 한다. 더욱이 함부로 할 사자입니다. 종행 하면서 종행무진, 지 맘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이라는 건 좋고 나쁜 것은 무상, 한결같지 않다. 단지 물음지기 가어라고 해서 이건 길들이는 거예요. 말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 말만, 그 야생만만 길을 들여놓으면 영화가 발열한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화라고 우리 얘기하죠. 발회, 바깥으로 나타난다. 많다. 주인공이 총명한 것이 아주 많다. 총명한 주인공이 많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 견관지 가부, 관을 봤을 때 옳고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라는 것은 뿌럼지기 원국에서 관형이라서 알아서 저울대질하는 거예요. 잘 저울대질을 해야 된다. 그 사이에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종종 부동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불가지 밀론이라 한 가지로만 이론으로 가지, 이건 불가하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상관격에는요, 용을 인성으로 쓰는 거, 이거 참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이럴 때 상관으로서 또 재성을 쓰는 거, 이건 일주가 강한 거예요. 이건 일주가 약한 거고요. 상관용법, 이건 특수격이죠. 상관이 심해서 비겁을 쓰는 거예요. 식신용겁격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관용상이라고 해서 용신을 그냥 상관으로 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쓸 것이 없어서 그래요. 일주는 강하고요. 상관용관 해서 이 관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가상관격을 할 겁니다. 이 가상관격에 대해서는 임철조 선생님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용심 잡는 방법인지 뭔지. 일단 그렇습니다. 자, 가상관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갈 가상관격이에요. 저 제목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이건 이렇습니다. 가상관격이란 이건 본래 로꼬격이에요. 우리는 로꼬격으로 잡는 거죠. 그런데 이 오화 속에 뭐가 들었어요? 기토가 들었잖아요. 이 기토에 뿌리를 내린 무토가 퇴출해서 가상관격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관격이라고 하지 왜 뭐예요? 로꼬격에서 이렇게 쓰는지. 근데 오늘 사례 명조가 모두 7개인데요. 오늘 3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끝내기 위해서 다음번에 4개 한꺼번에 때려서 할게요. 자, 무신무호 정사기사 을사이래요. 일단 오늘 가만히 전부 사례 명절 보면 일주가 강합니다. 전부 녹곡격이라든지 하나의 체를 이루고 있어요. 일주와 같은 오행의 체를. 이것도 역시 화체예요. 그래서 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용신을 뭐죠? 재성을 쓰는 거예요. 상관생재 하잖아요. 밑으로 내려도.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디까지 좋을 것이냐라고 하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예요. 임대운은 아마 그럭저럭 넘어가더라도 이 계대운 돼서
수와 화가 상전이 일어나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봅시다. 차 화토상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화토상관이에요. 예, 맞습니다. 일주 왕극, 왕하죠? 예, 그게다 달았어요. 반가운 것은 그 상관이 팔설청왕, 예, 용신의 상관으로 쓰니까요. 갱묘, 재선득, 신금이요. 대운도 역시 이렇게 흐르니까요. 득용하더라. 경신신유운에는 어려서 소년이에요. 젊어서죠. 창업을 했어요. 발제 10여 만이다. 임술에는 다행인 것은 임수가 불통해요. 예, 그러니까 토금을 쓰니까, 예, 그러니까 임술 하면, 수가 통근을 하지 못해서 사주에서 분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형모는 있었으나 큰 근심은 없었다. 무대환이에요. 개해운이 되면 이게 진짜 격하지열하는 거예요. 괜히 화의 성질만 건드리는 거죠. 설제지기. 그리고 재성의 기운을 설하니까 불러 죽었다. 일단 임철조 선생은요, 젊어서 죽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적철수에는요. 가상관격이든 진상관격이든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원극의 용신을 제대로 찾느냐 못 찾느냐이다. 매는 꼭만 잡으면 되지 폼만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철저님은 이 명적 금호행을 용신으로 하였다. 가상관이라는 월지 상관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라 암장되어 천간으로 투출해 그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그리고 월지에는 없고, 예, 그게 드러나서 가상관으로 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조는 토가 기토에 뿌리를 내린 토가 있어서 그걸 가상관으로 붙였을 거다라고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일반격으로 보면 이거는 녹곡격입니다. 양인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음걸록이 되는 거죠. 예, 정화니까 음이 되니까 음걸록으로 잡아야 되겠죠. 예, 180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신금이에요. 그리고 금이 용신이니까 이렇게 수가 용신이 됐는데 본래는 토금 용신이죠. 예, 그래서 아마 토를 용신으로 잡으면 이 수는 좋지 않을 겁니다. 이게 격발이 일어납니다. 이때 죽은 거예요. 예, 파랗게 있지만 파란 원이 아닙니다. 예. 18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완전 수채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 해중에 간목이 있잖아요. 이거 식신이죠. 근데 이 묘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죠. 용신이 상관인데 가상관을 왜 붙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적천수에 공부가 덜 됐는지. 이게 어떻게 가상관일까? 용신은 상관이에요. 그래서 육수승권 6개가 다 수입니다. 그래서 기세가 범람하죠. 오직 의지할 건 묘목의 설기정형이다. 묘목을 용신으로 잡는 거예요. 축교 수운에는 그래도 그냥 인득 생정묵신 하니까 평정무구 그냥 편안하게 그냥 허물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갑인을묘 대원이 되면 이건 아주 좋은 운이죠. 바로 용신의 마땅함을 얻는 바람에 최근식름이라고 해서 최근식름이란 국립학교에 들어가서 장학생이 된 거예요. 장학금도 줘요. 국립학교에 들어가면. 그래서 정 하면 이건 사람입니다. 고문의 정자. 사람과 재물이 병이 같이 불어났다. 집안의 병이 같이 집안이 불어난 거예요. 이렇게 병진하면 이거 보세요. 병화가 금급정진이 일어나갔죠. 뭐 분비쟁제하는 바람에 삼자 중에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극하고요. 부부 개망 모두 죽었다. 이렇게 격발이 일어나면 들어오는 대운이 회극을 당하면 돌아서서 극을 당하면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아주 큰일 나죠. 그렇다. 시제 묘목을 빼먹은 동불바다죠. 수다 목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참
수기운이라도 자수보다는 해수는 은근히 무거운 맛이 있다. 해준 간목이 은근히 묘목을 도와 용신화 사용할수록 도와주고 있다. 중화로로 가상과 함께 상관용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수가 8.8로서 수체 통화 용조에서요 불용해요. 그래서 목을 중심으로요. 수를 중심으로 금수목 중에서 이 사주 금운이 들어오면 천간으로 들어오는 금운은 괜찮은데요. 지지로 들어오는 금운은요, 묘목을 깨면 안 됩니다. 그나저나 수가 채기 때문에 화가 들어오면 회극을 당해서 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사주죠. 회극이 참 중요합니다. 돌아서서 극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 묘목을 쓰죠. 지금 병진대원에 끝났습니다. 목용신이라 화가 이렇게 파란데 안 좋습니다. 수가 채면 화는 꺼지게 돼 있습니다. 수가 너무 지나쳐서요. 자, 오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양인격이에요. 완전 수채예요. 이거 묘목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주죠. 천간 개수, 지봉 왕인, 양인이 이렇게 왕하죠. 양인격으로 전 잡았어요. 희이 지전 묘진 해서 이게 어떻게 묘진까지 들여다봅니까? 자진수국부터 하는 거죠. 정령토수, 이게 좀 묘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서양조수, 글공부가 일찌감치, 이렇게 일찌감치 갑인을며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단, 목의 원신이 불투했다. 지난번, 앞에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면할 수가 없었다. 칭등치위. 이건 과거 시험 보러 가서, 떨어진 거예요. 갱혐, 운봉화지. 화를 만나면요, 병화에 두렵다. 유공, 수원 불영. 목숨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불어하시는 거죠. 병운에, 또 더군다나 이 병운에요. 경원년에 수화 교전하는 바람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제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이 심해초에 겪은 양립격이죠. 왜 하필이면 철저서 가상관이라는 이름을 별도로 만들었을까? 여기서 그 근성이 나오긴 해요. 일간을 위주로 감명을 했기 때문에 이 명조는 일간 자체가 강으로 종격도 안 되고 일기격으로 보려가 유리하게 가짜를 붙여서 그냥 용신격을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그 가상관을 왜 만들으셨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는 건 저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죠. 182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자, 수체. 목을 쓰는 사주에, 수용신으로 나오네요. 이 사주는요. 그러면 좋습니다. 목수로 가니까 병진대원 때문에 안 좋죠. 프로그램에서 아주 잘 읽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수체 통화용조에서 수체 금수목 중에서 수체 중에서 수목용이다.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잡았어요. 종격입니다. 이 사주. 그렇게 되면요. 자, 그래서 가상관격은 제가 빨리 강의를 할 테니까요. 다음 사례 명조가 4개가 남았는데요. 다음번에 4개를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이게 격이 없는 사주인가요? 무격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억지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게 토금 상관격이네요. 토금으로 흘릴 수밖에 없죠. 화토금, 삼상격으로 봐도 되고요. 도체 목수용조 불용이니까 화토금을 쓰네요. 이게 삼상격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